안녕하세요. 상계백병원 안과 강민지입니다. 오늘은 백내장 언제 수술할까? 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옛말에 몸이 천냥이라면 눈은 구백냥이라는 속담이 있죠. 이처럼 예전부터 이제 눈이 굉장히 소중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우리 몸의 감각에 대한 연구를 한 논문이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우리 몸의 대표적인 감각이라고 하면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 이렇게 5가지 종류를 들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시각이 몸에 있어서 80% 정도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기관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청각 10%, 나머지 미각, 촉각, 후각이 합쳐서 10% 정도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저희 속담처럼 거의 뭐 80% 가까이 차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시각은 저희 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감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먼저 눈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눈은 가장 바깥에는 앞의 6분의 1 부분은 각막이라는 투명한 조직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6분의 5 정도는 공막이라는 조직이 가장 밖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막부터 살펴보면 각막의 안쪽에는 홍채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눈이 뭐 눈동자가 까맣다, 눈동자가 뭐 파랗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색깔을 결정을 해주는 게 홍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홍채에서 이제 사이가 뚫려 있습니다. 그 뚫린 부분을 동공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홍채 뒤쪽에는 수정체라는 조직이 있고요. 수정체 옆으로 진대라는 실 같은 조직이 잡아주고 있고 그게 모양체라는 여기 근육 쪽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막 쪽에 보시면 공막의 안쪽에는 망막이라는 조직과 시신경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망막에서도 시력을 담당을 해주는 가장 중심 시력을 담당해주는 가장 중요한 위치를 황반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 망막 속을 유리체라는 젤 같은 성분이 유리체를 구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수정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정체는 투명하면서도 말랑말랑 유연하고 그리고 양면 볼록 렌즈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체의 역할은 눈에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빛을 잘 통과를 시켜주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그 빛을 망막에서도 황반이라는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이곳에 잘 초점이 맺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생각하면 카메라에 있어서 렌즈가 그 필름이라는 곳에 초점을 잘 맺힐 수 있도록 해주듯이 수정체도 이와 같은 렌즈 역할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이제 빛이 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냥 단순히 들어와서는 이제 볼 수가 없고 이걸 잘 초점을 맞춰 줘야지만 저희가 상을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굴절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먼저 빛의 3분의 2 정도는 눈 앞에 가장 투명한 조직인 각막이라는 곳에서 3분의 2 에서 굴절이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잔여 부분은 3분의 1 정도는 수정체에서 이 모양을 변형시키면서 이 황반이라는 곳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어 저희가 멀리 볼 때, 가까이 볼 때 또 수정체의 역할이 좀 달라집니다. 이제 멀리 볼 때는 수정체가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아도 잘 초점이 맺히는 반면에 가까운 거를 볼 때는 더 많은 빛을 모아줘야만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까운 거리를 볼 때는 많은 작용이 일어나는데요. 먼저 아까 홍채와 홍채 사이에 뚫린 그 부분을 동공이라고 불렀는데 그 동공이 더 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양눈이 안쪽으로 이제 모이게 되고요. 그리고 수정체가 위보다 아래를 보시면 알듯이 더 동그랗게 볼록한 모양을 형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수정체가 조금 더 각막 쪽으로 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현상을 통해서 가까운 것을 잘 볼 수 있도록 이것이 가까운 거리를 볼 때 빛이 황반에 잘 맺힐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체는 출생할 때는 무게가 65mg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10살경이 되면 160mg, 그리고 90살경이 되면은 250mg, 차츰차츰 무거워지게 됩니다. 수정체는 한 60% 정도 많은 부분이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내장이란 무엇일까요? 백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수정체의 단백질 부분의 변성으로 인해서 원래라면 어릴 때는 투명했던 수정체가 점점 혼탁이 오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한 50세 이후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백내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자외선 손상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또한 산화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조직이 산소와 반응을 하면서 그때 이제 조직을 손상시키는 물질이 나오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것도 영향이 있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몸속에 당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정체에도 당이 축적이 되면서 이게 그 고삼투압, 물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점점 백내장이 더 빨리 생길 수가 있고요. 약물 중에서도 특히 스테로이드는 백내장을 잘 유발을 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오래 복용을 하시거나 뭐 눈에도 필요에 따라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게 장기간으로 될수록 백내장이 다른 분보다 빨리 올 수 있고요. 선천적으로 그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그 백내장이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다친 경우에는 빨리 백내장이 올 수 있습니다. 백내장 안에서도 모양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정체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수정체는 가장 밖에 수정체 낭이라는 것이 둘러싸고 있고요. 그리고 수정체의 낭 뒷면으로 앞쪽으로는 상피세포가 일렬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피세포 안쪽으로는 이제 피질이라는 조직이 이렇게 있고, 더 속으로 갈수록 핵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백내장 같은 경우는, 원래 백내장이 이제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렇게 그 밖에 하얗게 이렇게 자라 들어오는 게 이제 피질 백내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요런 백내장은 눈 속에 있는 핵이 이제 딱딱해지게 되면은 점차 갈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좀 딱딱해져 있는 핵성 백내장이 주된 백내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요런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수정체 낭에서도 여기 뒤쪽에 낭에 가장 근접해서 두껍게 가운데 많이 생기는 후낭하 백내장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백내장들이 뭐 단순히 피질형, 핵형, 뭐 후낭하 이런 게 하나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다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렇게 점점 더 백내장이 심해지게 되면은 눈이 굉장히 허옇게, 피질 백내장과 핵 백내장이 혼재되면서 굉장히 허옇게 되는 백내장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굉장히 갈색으로 점점 시커멓게 변하게 되는 심한 백내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백내장 증상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백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순간에 생긴다기보다는 서서히 사실 생기게 돼서 어느 순간부터 점차 느낌이 달라지게 되시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좀 서서히 느껴지게 되고, 안개가 낀 듯 뭔가 앞에 낀 것 같으면서 뿌옇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시력이 뚝뚝 떨어졌다 말씀하시고, 이제 뭐 햇빛을 보면 요즘 들어 눈부심이 너무 심하고, 뭐 밤에 운전할 때도 빛이 너무 번진다, 요즘 들어 그렇다, 이러는 분들도 있으시고, 사물이 이제 겹쳐져서 보인다, 뭔가 하나 더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많이 오시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좀 백내장이 왔음을 알아챌 수 있는 것은, 요즘에 잘 안 보여서 안경을 맞췄는데 좀 보이는 듯 하더니 또 나중에 또 안 보여서 또 안경을 맞추고 자꾸 안경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백내장이 점점 진행되면은 눈의 도수도 점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원시라고 해서 빛이 그 황반의 뒤쪽에 맺히면서 뭐 근거리, 원거리 다 안 보이는 도수도 있고요. 이제 난시라고 해서 이제 빛이 여러 군데 맺히면서 상이 이제 뭐 겹쳐져 보이는 뭐 이런 도수들이 있는데 이제 요런 게 점점 변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는 나 옛날에는 가까운 게 안 보였었는데 요즘 눈이 좋아졌는지 가까운 게 요즘 너무 잘 보인다. 근데 좀 멀리 있는 게 좀 시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보면은 아까 백내장 형태 중에서 핵성 백내장, 핵이 딱딱해지는 형태의 백내장은 좀 어느 정도까지는 가까운 게 오히려 더 잘 보이면서 근시가 더 잘 진행되기 때문에 가까운 게 더 잘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견을 얘기하실 때도 백내장이 왔음을 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내장의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먼저 다들 뭐 먹는 약은 없냐, 뭐 음식은 어떻냐, 운동해서 좋아질 수 없냐, 많이들 이제 걱정하시면서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걸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이제 백내장 진단을 받고 백내장 억제제 약을 쓰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제 백내장은 약을 쓴다고 좋아지지는 못하고, 이제 백내장이 기전 중에 이제 산화 스트레스가 있다고 했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항산화 치료를 해보고자 이런 안약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약이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주기는 힘들고요. 결국에는 이게 단백질 변성입니다. 그래서 뭐 계란 후라이를 해보면 알겠지만 한번 후라이가 된 계란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기 힘들듯이 이제 백내장 같은 경우도 좀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불편함이 생기게 되면 수술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백내장 수술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먼저 백내장 수술은 크게 간략히 말씀드리면 혼탁이 온 백내장은 제거를 해주고 그 자리에 이 수정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인공수정체를 넣어주는 게 백내장 수술입니다. 간혹 백내장 수술을 설명을 드리면 수정체를 꼭 삽입을 해야 되냐, 렌즈를 안 넣으면 안 되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아주 극히 뭐 아주 심한 고도근시안 빼고는 대부분은 다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수정체를 넣지 않으면 아까 이제 빛을 초점을 맞춰주게 상반에 초점을 맞춰주게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맞는 인공수정체를 저희가 계산을 해서 삽입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뭐 본인이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십니다. 계속 평생 눈 안에 있는 거고요. 뭐 꼈다 뺐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백내장이 오게 되면 이렇게 혼탁해져 있는 것이 수술 후에 맑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넣을 수 있는 인공수정체가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 점점 더 많은 종류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크게 분류를 해 본다면 단초점이라는 계열의 인공수정체가 있고요. 그리고 다초점이라는 계열의 인공수정체가 있습니다. 단초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빛이 한 곳에 맺히게 해주는 수정체입니다. 그래서 나는 멀리 있는 거리를 잘 보고 싶어. 그러면 멀리 있는 거리를 잘 보게 초점을 맞춰주고요. 가까운 거리를 잘 보게 해주세요. 이러면 가까운 거리를 잘 보게 초점을 맞추도록 계산을 해서 그 렌즈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요즘에 그 연속 초점 렌즈인데 단초점인 게 또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멀리 있는 거 잘 보이게 하고 가까운 건 초점이 덜 맞기 때문에 돋보기를 끼긴 해야 되는데 중간 거리가 조금 더 연속적으로 보입니다. 멀리부터 중간 거리. 근데 중간 거리라고 하면 운전하실 때 내비게이션 정도, 아니면 뭐 요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설거지 하시거나 그런 정도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초점 렌즈 같은 경우는 근거리, 중간거리, 원거리 모두 다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렌즈입니다. 다만 단초점 렌즈보다는 좀 선명도는 떨어질 수는 있고요.
조금 번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력적인 질 부분에서는 조금 단초점보다는 떨어지는데 이게 또 사람마다 굉장히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렌즈를 넣어도 좀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전혀 번짐이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번짐이 많다 느끼시는 분도 있고 이거는 좀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은 다초점에서도 연속 초점 렌즈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존의 다초점보다는 좀 빛번짐을 좀 줄이고 선명도도 좀 높였지만은 약간 그 아주 가까운 거리는 다초점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 있는 렌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난시 교정 렌즈도 있습니다. 그 백내장 수술은 수정체를 이제 교환하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각막이라는 곳이 이제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난시가 있습니다. 그 각막이라는 건 손을 대지 않기 때문에 수술 후에 그대로 난시가 있다면 남게 되는데요. 난시가 있으면 좀 사물이 겹쳐 보이거나 좀 번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불편하신다는 분들은 이 수정체 안에도 난시를 교정할 수 있는 게 또 들어가 있는 수정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넣게 되면은 이제 수술 후에 안경 없이도 난시가 없이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단초점 같은 경우는 빛이 요렇게 한 곳에 모이게 되고요. 다초점은 빛이 여기서는 이제 2군데, 요즘엔 3군데까지도 맺힙니다. 다만 이제 맺히는 곳에 보면은 좀 빛이 번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좀 번질 수가 있고요. 연속 초점 렌즈는 이제 빛을 한 곳에 딱 맺힌다기보다는 좀 주변으로 좀 더 연속적으로 맺힐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주는 렌즈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단초점은 딱 한 초점, 딱 그 초점만은 선명하게 보일 수가 있고 그 외의 초점은 이제 돋보기나 다른 안경으로 보완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연속 초점 렌즈 중에 단초점은 이제 멀리 있는 거리, 멀리라 함도 약간 다르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집에서 TV 보는 정도 거리를 이제 멀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이제 중간 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내비게이션 본다든지 그 정도까지는 볼 수 있고 가까운 거리는 그야말로 아주 가까이 책을 보거나 핸드폰을 보는 그런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는 돋보기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초점은 전부 다 이제 볼 수는 있지만 선명도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 다초점은 이제 다초점의 빛번짐을 좀 개선을 좀 하긴 했지만은 아주 가까운 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선택하실 때에는 이런 이제 번짐이나 선명도 부분 때문에 다른 안과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좀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망막에 질환이 있으시거나 뭐 시신경, 녹내장 이런 질환이 있으신 경우에는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백내장은 언제 수술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은 본인이 불편할 때 수술을 일반적으로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력이 떨어져서 뭐 운전면허 시험을 보려고 했더니 안 보인다. 이럴 때 그리고 뭐 빛이 너무 번져 보인다. 너무 눈부셔서 힘들다. 보는 게 힘들다. 그리고 뭐 겹쳐 보인다. 한 명이 더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번져 보인다. 앞에 뭔가 유리막이 낀 것처럼 뭐 흐려 보인다. 눈곱이 낀 것만 같다. 뭐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이제 본인이 생활하기 너무 그 생활의 질이 떨어질 경우에는 수술을 이제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내장이 점점 진행이 될수록 눈 도수가 좀 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초기에는 도수 변화가 있을 때 먼저 안경 착용을 한번 해 보시면 되는데 안경 착용을 했을 때 안경 자체가 너무 불편하신 분이 있습니다. 뭐 너무 김서림도 불편하고 안경 자체가 너무 끼기 힘들다. 그렇게 너무 괴로워하시면 결국에는 백내장 수술을 또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백내장 자체가 많이 심하진 않지만 또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대부분은 백내장이 양쪽에 비슷하게 오는 분들이 많은데요. 간혹은 한쪽이 좀 많이 심하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한쪽을 먼저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눈 도수가 양눈에 짝눈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원래 근시가 굉장히 심한 분들이었다든지 원시가 또 굉장히 심한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한쪽 눈 수술을 하고 나면 그쪽 눈의 도수는 거의 뭐 정시에 가깝게 괜찮아지기 때문에 반대 눈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한쪽 눈이 거의 안 보이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원래 양쪽 눈으로 이제 사물을 보면은 양안시, 입체시라고 해서 저희가 사물의 이제 거리나 그런 입체적인 감각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게 떨어지게 되면서 간혹 한쪽 수술하고 나서 계단 거리를 가늠을 못해서 발을 헛디뎠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불편하실 때는 반대편 눈에 백내장이 먼저 했던 쪽만큼은 아니지만 심하지 않더라도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폐쇄각 녹내장, 그리고 뭐 수정체 흔들림으로 인한 2차 녹내장, 이런 경우에도 수술을 빨리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내장이 심하게 되면 사실 이제 환자들도 본인이 덜 보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그 백내장 수정체를 통해서 뒤에 있는 망막을 관찰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될 때 저희도 잘 보이지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내장이 있는 경우 중에서 망막에 뭔가 레이저나 이런 치료가 지금 필요한데 잘 보이지가 않고 관찰이 잘 되지 않거나, 아니면 레이저를 해도 백내장이 심하면은 레이저가 망막까지 도달을 잘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 백내장을 먼저 하자 하고 백내장 수술을 하고 레이저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폐쇄각 녹내장의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눈이 있으면 여기 수정체가 있고 옆에 모양체가 있고 홍채가 수정체 앞으로 있습니다. 눈은 일정한 압력이 필요합니다. 눈의 압력이 일정하지 않고 너무 눈의 압력이 적으면 눈이 쪼그라들 수가 있고요. 또 눈의 압력이 또 너무 높아지게 되면은 눈 뒤에 있는 이제 시신경이라는 부분을 압박을 하면서 시신경을 손상을 시키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압력이 유지되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 이제 모양체라는 홍채 뒤 모양체 요 사이에서 눈에 생성되는 방수라는 물을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방수의 양이 이제 일정하게 생성되고 일정하게 빠져나가야 일정한 안압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모양체에 있는 방수가 생성이 되고 이것이 홍채와 수정체 사이의 틈을 통해서 눈 앞에 전방이라는 공간으로 나간 다음에 여기에 섬유주라는 일종의 물 빠져나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눈에서 방수가 생성되고 빠져나가는 길인데, 이제 백내장이 생기는 경우 중에서 백내장 자체는 심하지 않지만 이제 수정체가 점점 뚱뚱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백내장 부피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은 이게 수정체가 점점 앞으로 밀리면서 이 홍채랑 수정체가 맞닿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맞닿게 되면은 일단 모양체 여기서 생성된 물이 방수가 앞으로 이 틈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여기가 막혀 있으니까 빠져나가지 못하고 여기 안에서 계속 생성돼서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이 홍채가 각막의 앞으로 밀리면서 결국에 앞으로 밀리면서 여기에 있는 섬유줄까지 통로가 막혀버리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생기는 건 계속 생기고 빠져나가는 길은 아예 막혀버리고, 이렇게 되면 계속 물이 축적이 되면서 눈의 압력이 급격히 높아지는 폐쇄각 녹내장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이런 폐쇄각 녹내장이 생기게 되면은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은 눈이 빠질 듯이 아프고 머리도 깨질 듯이 아프고 토하기도 하고 극심한 통증을 호소할 수가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이런 일들이 만성적으로 경과되게 되면 이 안압 때문에 시신경이 손상을 입으면서 녹내장이라는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 폐쇄각 녹내장이 생길 때 먼저 많이 하는 치료는 이제 홍채에 여기 물구멍을 뚫어주는 레이저 시술을 해줍니다.
여기 구멍을 하나 뚫어주면 이 막힌 물이 앞으로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시술을 하긴 하는데 결국에는 수정체가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이 수정체를 빨리 백내장 수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정체 자체의 뭐 단단함 이런 거 심하지 않더라도 이런 경우에 수술을 해주면 이제 공간이 넓어지면서 이제 그 폐쇄각이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경우를 보면은요. 이게 저희가 안과에서 잘 찍는 OCT라는 검사인데요. 거기서 이제 백내장이 있으면 여기 뒤에 백내장이 다 나오진 않았지만 백내장이 요렇게 있으면 요 백내장과 홍채가 지금 많이 맞닿아 있고 그 홍채와 여기 그 전방각이라는 거 부르는 여기에 이제 섬유주가 나가는 길이 많이 좁아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이런 눈을 백내장 수술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공간이 넓어지게 되면서 여기 이제 공간이 뚫려 있는 거 볼 수 있으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폐쇄각 녹내장인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수정체 흔들림으로 인한 2차 녹내장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수정체가 앞에 이제 진대라는 실 같은 조직으로 모양체에 매달려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진대가 느슨해지거나 끊기거나 하게 되면은 수정체 위치가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수정체가 흔들흔들 거리면서 물길을 막았다가 열었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녹내장이 생길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또 이런 백내장 수술을 또 해주기도 합니다. 아까 이제 망막 레이저 등의 치료가 필요한데 백내장으로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도 백내장 수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백내장이 원래 위에가 백내장 수술 전입니다. 백내장이 있을 때는 저희가 눈 속에 이제 망막 상태를 정확히 관찰하기 힘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백내장 수술을 이제 해주게 되면은 이제 눈 뒤가 관찰이 잘 되면서 필요한 부위를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분은 망막이 많이 좋진 않아서 백내장 수술 후에 시력이 막 잘 나오진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런 치료를 위해서 시력 예후를 위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면 다 잘 보일 것 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백내장 수술을 해도 시력에 한계가 있는 눈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망막 질환, 뭐 황반 변성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그 망막 점막이라고 해서 이제 망막에 앞에 이제 막이 끼면서 망막이 붓는 그런 질환들이 있습니다. 요런 걸 원래 갖고 계시던 분들이라면 백내장이 있어서 수술을 하더라도 최종적인 시력이 좀 영향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신경 질환, 뭐 대표적으로 녹내장이라는 질환이 있는데 이런 녹내장이 있게 되면은 나중에 되면 점차 시야가 좁아지게 됩니다. 이거는 좀 많이 심한 녹내장을 시야 검사를 가져왔는데 이제 초반에는 조금씩 생기다가 점점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중심 시야부터 나빠지진 않기 때문에 초기 녹내장은 사실 크게 증상이 없으실 수는 있고 한 중기쯤부터는 중기 말기쯤 되시는 녹내장 분들은 수술 후에도 좀 밝아지기는 했는데 뭔가 모르게 아직은 좀 덜 보이는 것 같고 흐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막 혼탁. 이제 눈 앞에 투명하게 싸고 있는 조직이 각막인데 그 각막에 뭐 감염이든 염증이든 여러 원인으로 혼탁이 생긴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이 잘 되어 있더라도 일단 들어가는 빛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경우에도 수술 후에 시력이 좀 덜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약시인 눈도 있습니다. 약시라고 함은 이제 눈의 생김새는 눈 망막이나 시신경 뭐 다른 생김새는 다 정상인데 이제 시력의 발달이 덜 된 눈을 말합니다. 뭐 어렸을 때 이제 양쪽의 눈이 부등시라고 해서 눈 도수 차이가 많이 나서 잘 보이는 눈으로만 계속 보는 습관을 가졌다든지 아니면 뭐 사시나 이런 이유들로 한쪽의 눈을 잘 보지 않고 다른 눈만 쓰다 보면은 약시라는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눈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덜 보였을 거고 그런 분들은 백내장이 생겨서 수술을 해도 이제 최종 시력은 어렸을 때 발달된 정도의 시력까지는 보이시겠지만 그거보다 더는 보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안과 질환이 어떠한 게 있는지 잘 생각을 해 보시고 이제 수술 후에
이제 어느 정도 볼 수 있는지 잘 상의를 해 보시고 수술을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네, 이제 그 질문 있으신 거 제가 한번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내장은 노화 현상인지, 노화 현상이면 누구나 백내장이 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백내장은 노화 현상이고요. 나이가 들면은 피부에 주름살 지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상이듯이 백내장도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 오지만 백내장의 정도는 다 다를 수가 있고요. 백내장이 또 다 있다고 해도 다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그러한 불편한 증상들에 따라서 이제 수술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양쪽 눈 모두 백내장이 있는데 한 번에 두 눈을 다 수술하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시차를 두는 게 더 안전한가요? 네. 이제 아무래도 양쪽에 백내장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신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한 번에 이제 한쪽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주 드물지만 관리 부분에서 잘 안 되고 하시면 감염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하면 좀 예후가 좋지 않아질 수가 있으니깐요. 안전을 위해서 한쪽씩 하게 되는데 다만 이제 그 상황상 예를 들면 이제 협조가 안 되시거나 이제 두려움이 많으셔서 전신 마취를 하시거나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전신 마취 자체를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경우는 준비하는 게 힘들 수 있으시니 그럴 때는 이제 양쪽 눈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너무 일찍 하면 다시 혼탁이 생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반대로 너무 늦게 하면 수술이 어려워진다는데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적정 시기를 알려주세요. 네. 백내장 수술을 너무 일찍 하는 거는 또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이제 눈이 수정체라는 것이 근거리를 볼 때 조절이라는 작용을 통해서 사물을 이제 잘 맺힐 수 있다고 맺히게 해 준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백내장 수술을 하시게 되면 그 수정체는 없어지고 인공 수정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인공 수정체는 조절을 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자연의 현상을 다 따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한계가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대한 본인의 수정체 기능을 살릴 수 있을 만큼은 잘 지내 보시다가 수술을 하는 게 좋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제 혼탁이 생기는 거는 사실 백내장 수술을 빨리 하거나 늦게 하거나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할 때는 수정체 낭은 남겨놓고 그 속에 있는 수정체 부분만 없앤 다음에 렌즈를 그 낭 속에 넣어주는데요. 그 낭에도 아까 이제 그림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상피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세포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이제 증식을 하면서 하얀 혼탁이 생깁니다. 이걸 저희가 후발 백내장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거는 백내장 수술하시면 또 누구나 다 옵니다. 근데 이제 혼탁 그 후발하 백내장, 후낭 백내장은 다 생긴다고 해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그거는 다음에 불편함이 생기면 레이저 치료를 이제 가운데에 혼탁이 온 거 레이저를 열어주면 다시 보이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수술이 또 너무 늦어지면은 어려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백내장이 굉장히 너무 심하게 되면은 백내장 자체도 굉장히 딱딱해지고 저희가 제거를 하는데 어려움도 생길 수가 있고 또 더불어서 백내장 자체를 구성하는 수정체를 구성하는 진대라든지 수정체 낭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이제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수술이었던 게 백내장이 심해지게 되면은 좀 복잡한 백내장 수술로 전환이 된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그날 해결이 안 되고 2차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적당한 시기가 중요합니다. 너무 빨리 하는 것도 좋지 않고 너무 늦게 하는 것도 좋지 않고. 그래서 이제 백내장이 오시게 되면은 일단은 본인의 자각 증상이 어떤지 잘 살펴보시고요.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불편함이 있을 때는 이제 수술을 고려를 해 보시면 되겠고 근데 간혹은 백내장이 저희가 봤을 때 너무 심합니다. 너무 심한데 본인은 전혀 불편하지 않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거 너무 이제 심해지고 있다. 말씀을 드리면 너무 고집 피우진 마시고 그럴 때는 좀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백내장 초기라고 해서 약을 처방받았는데 몇 달째 시야가 계속 뿌였습니다. 약으로 멈출 수 있나요? 아니면 꼭 수술을 받아야 할까요? 네. 그 백내장 초기인 경우에 이제 백내장 억제제를 처방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백내장 초기에 약을 쓴다고 사실 좋아지기는 힘들고 좀 '진행되는 속도를 늦춰보자.'라는 정도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제 뿌옇게 보이시는 게 백내장 자체 때문에도 뿌옇게 보이실 수가 있고요. 또 백내장의 도수 변화 때문에도 뿌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라고 얘기를 일단 들으셨다면 먼저 그 안경점에서 안경을 좀 한번 조정을 해 보시는 거를 해 보시고요. 그래서 안경을 조정을 했는데도 뿌옇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고려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단순히 이제 뿌옇게 보이는 게 백내장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제 건조증 때문에도 뿌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상황인 건지는 이제 의사와 함께 상담을 하고 결정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저는 당뇨가 있어서 그런지 시야가 자꾸 흔들리고 초점이 안 맞아요. 백내장 때문인지 당뇨 합병증 때문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두 개가 같이 올 수도 있나요? 네. 둘 다 올 수 있습니다. 그 당뇨가 있으시면은 대표적인 합병증이 당뇨 망막병증이라는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막막에 있어서는 안 되는 안 좋은 혈관들이 생성이 되면서 그게 나중에 그 나쁜 혈관으로부터 이제 뭐 물이나 뭐 지방 같은 게 누출이 되거나 그러면서 망막이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망막병증 자체 때문에도 시력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백내장 때문에도 당뇨가 있으면 또 백내장도 또 잘 옵니다. 백내장 때문에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 다의 요인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백내장이 꽤 있는 편이시라면 이런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을 먼저 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백내장 수술을 해 보시고 시력이 좀 그래도 덜 나오면 결국에 당뇨 합병증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은 하셔야 되는데 또 생각보다 당뇨 망막병증이 있으신데 백내장이 꽤 있으셔서 수술을 해 보면 또 시력이 생각보다 잘 나오는 분도 종종 있으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인이 다 있기 때문에 너무 기대는 하시면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잘 상의를 해 보시고 백내장 수술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시겠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한쪽 눈은 괜찮은데 다른 한쪽은 계속 뿌옇게 보입니다. 양쪽 시야가 달라서 머리가 어지럽고 두통이 생겨요. 이런 경우는 한쪽만 먼저 수술해도 되나요? 네. 이런 경우는 먼저 한쪽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백내장이 좀 많이 심하신 것 같으신데 이제 먼저 해 보시고 이제 지내 보시면 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눈 도수가 워낙 근시가 심한 고도근시라든지 원시가 심한 눈이라든지 하면은 이제 도수 차이가 좀 수술 후에 생길 수는 있기는 합니다. 이제 만약에 뭐 수술 후에 그게 불편함이 생기시면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 그냥 컨택트 렌즈 꼈다 뺐다 하는 경우도 있고 안경 조정해서 끼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편하다 이러면은 이제 반대편 눈을 불편해지면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주변에서는 다초점 렌즈를 하라고 권하지만 어떤 분은 밤에 불빛이 퍼져서 후회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불편이 많은가요? 60대 초반엔 어떤 렌즈가 현실적인가요? 네. 이제
점점 렌즈는 계속 진화하고 있고요. 다초점 렌즈도 분명히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경 없이도 근거리, 중거리, 원거리 다 볼 수가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는데 앞에 설명드렸듯이 좀 번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번짐도 그 사람마다 체감하는 게 다 다르셔서 이게 수술 전에 좀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도 좀 있습니다. 똑같이 같은 도수, 같은 상황에서 넣어도 어떤 분들은 너무 번져서 불편하다. 어떤 분들은 나는 괜찮다. 이러는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좀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되겠고, 다초점 렌즈는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망막 질환, 뭐 녹내장 질환 이런 게 있는 경우에는 안 하시는 게 좀 마음은 더 편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60대 초반엔 어떤 렌즈가 현실적인가요? 사실 모든 렌즈가 다 적용은 가능하실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눈 상황에 따라 눈 상황 그리고 렌즈 특징에 따라서 이제 본인이 잘 생각을 해 보시고 결정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5년 전에 라식을 한번 했는데요. 다시 안경을 끼고 있어요. 원래보다 더 나빠진 것 같아요. 고도근시입니다. 렌즈 삽입술이나 다른 수술하면 잘 보일 수 있을까요? 유지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이제 라식을 하고 나서 다시 근시퇴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치료 방법을 봤을 때 만약에 이제 현재 백내장이 별로 없는 젊은 분이시라면은 굳이 백내장 수술까지 하진 않고요. 이런 경우에는 각막의 두께 같은 걸 잘 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고도근시라고 했으니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한 번 더 하거나 아니면 진짜 렌즈 삽입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백내장이 있는 경우, 예전에 라식을 했는데 현재 백내장 때문에도 이제 근시화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나이 드신 경우에는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게, 왜냐하면 백내장이 있으면은 앞에 아무리 뭐 각막을 깎거나 렌즈를 넣어도 백내장 때문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유지 기간은 사실 이제 근시퇴행은 뭐 그것도 사실 예측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각막을 건드리는 각막을 깎는 수술했을 때 퇴행은 다시 언제 될지는 모르고요. 이제 뭐 만약에 렌즈 삽입술을 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동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내장 수술 경우에도 일단 백내장 수술이니까 그것도 이제 평생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백내장 수술하면 시력은 확실히 좋아지나요? 수술 후 언제쯤 정상으로 될까요? 네, 수술 만약에 눈 속에 백내장 이외에 다른 질환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확실히 시력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뭐 다른 질환이 있다고 해도 그런 질환이 경미할 경우에는 크게 시력에 지장 주지 않고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측정하는 백내장 수술하면 좋아지게 되는데 언제쯤 정상으로 될까요? 이제 수술하시고 관리하시는 거는 이제 초반에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뭐 수술하고 이제 수술한 부위가 아직 다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감염이 일어나면 굉장히 큰일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한 달은 굉장히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 달은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백내장 수술하고 눈 도수가 조금 변동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요. 한 2달쯤 되면 거의 이제 안정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백내장 수술 후 눈부심이 심해졌어요. 특히 밤에 운전할 때요. 그러시면 사실 백내장 수술하고 눈부심이 심하다. 이런 경우는 일단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건조증일 수도 있습니다. 원래 눈을 건드리는 수술을 받게 되면요, 누구나 건조증이 좀 생깁니다. 뭐 짧게는 몇 달 가는 경우도 있고 길게는 몇 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각막에 건조증이 오면은 각막 표면이 울퉁불퉁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눈부심이 좀 생길 수가 있고, 또 지금 어떤 렌즈를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다초점을 썼다 이러면 또 밤에 운전할 때 또 눈부심이 좀 생길 수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다음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70세의 남성입니다. 약 1년 전부터 가끔 저녁 시간대 운전을 하면 양한 복시, 수평으로 복시가 나타나서 안과에서 진료하면 백내장이 조금 있고 다른 데는 이상이 없다고 하여 그냥 지내다가 지금은 오전에는 이상이 없는데 오후나 저녁 시간대에 더 심하게 운전하면 차가 두 개로 보여 안과에 다시 가서 검사해도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뇌 MRI 찍어보라고 해서 MRI 찍어봐도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디를 검사해 봐야 할까요? 요즘은 누워있다 일어나면 어지러움이 생겨서 잠시 멈춰 있다 일어납니다. 음, 일단은 이제 복시 부분은 조금 복잡할 수는 있는데요. 일단 복시가 양한 복시라는 게 있고 단한 복시라는 게 있습니다. 양한 복시라고 하는 것은 양 눈을 다 뜨고 봤을 때 이제 물체가 나뉘어져 보이고 한쪽 눈을 가리고 봤을 때는 그 증상이 없어지는 거를 말합니다. 이게 양한 복시고 단한 복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쪽 눈씩 가리고 봤을 때 특정 눈에서 물체가 두 개로 보이고 반대 눈은 괜찮고 그런 걸 단한복시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진짜 말씀하신 게 양한복시, 한쪽 눈씩 봤을 때는 복시가 아닌데 양쪽 눈을 뜨고 봤을 때 복시가 생긴다고 하신다면은 그것은 백내장 문제보다는 눈의 이제 눈 위치 정렬의 문제, 뭐 사시나 그 안구 운동 제한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복시입니다. 이제 그런 경우라면은 이제 눈 움직임에 이상이 있는 게 관찰이 되고요. 그게 이제 눈 움직임의 이상은 특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양한 복시의 경우에는 그 뇌 질환과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눈을 움직여주는 근육은 뇌랑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뇌의 이상 때문에 2차적으로 근육에 문제가 생기면서 눈 움직임이 이상하게 나타나면서 복시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양한 복시가 맞으시다면 이것은 진짜 그 신경과와 협진을 통해서 그 치료를 해봐야 되고요. 근데 이제 뭐 내 MRI 찍어봤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셨나 보네요. 그러면은 아마도 단한복시를 의미를 하지 않으셨을까 싶기는 한데요. 단한복시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더 심하다고 하신다 하면은 원래 저녁이 될수록 원래 건조증도 좀 더 심해지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건조증 때문에도 좀 사물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눈물약 처방 같은 걸 좀 해서 어떠신지 보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사실 이제 질문 주신 내용이 좀 제가 지금 여기서 다 답변을 드리기에는 좀 복잡한 내용이어서 진료를 한번 보시고 좀 심도 있게 대화를 해 보셔야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백내장에 대해서 이제 언제 수술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 봤는데요. 오늘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위가 심한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